어쨌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그 장학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이 게타에서 예전에 새내기 교사 때 게타라는 곳에서 여러 이렇게 선배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뭔가 연수도 듣고 배우러 왔을 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또 이제 한 경력이 조금 됐다고 이렇게 강사로 또 섭외를 해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저자특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부끄럽긴 해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데 저 스스로도 사실 많이 이런 게타나 경기도 영어교육 관련된 연수 같은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여러 영어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거 곳곳에 계신 거 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또 배운 것도 있고 그 배운 걸 그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고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 경험치를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책 공저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 너무 떨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진행했던 신일진 교감 선생님께서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셨으면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기회가 와서요. 오늘 강의 떨리는 마음이지만 네,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면 공유되고 있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어 독서 교육을 진행했던 근무지가 파주에 있는 법원여중이에요. 제가 법원여중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 기존에는 고등학교에만 근무했었는데요. 중학교 영어를 자유학년제나 연계자유학년제 다양한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고등학교 현장에서 기존에 수능 관련된 수업을 했던 것이 많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 수업까지 이렇게 많이 연수를 듣고 배우고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수업 실천을 좀 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이 그림책에서 챕터북까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독서 수업 A to Z고요. 이 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저도 어떤 부분에서 고민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저희 사례가 각각의 학교에서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의 수준과 학교 상황도 규모도 그런 게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올해 3월 1일자로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발령받았고요. 2월까지는 교사였죠. 2월까지 그 아이들 가르쳤던 그 경험을 살려보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면 좋을까 했는데 육하 원칙의 구조화를 좀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hy, when, what, how 네 가지를 주로 했고요. 사실 대상은 학생이고 어디서 하는지도 사실 where 같은 경우는 학교니까 일단은 why부터 그 왜 독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럼 영어 독서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진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책을 활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수업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부분은 사실은 이미 영어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세요. 영어라는 것이 기능 언어로 기능적인 부분만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에 대한 언어 학습 방법을 사실은 리딩으로 해서 독서의 장점을 살려서 독서라는 것은 그 주제별로 내용별로 좀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기능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독서 수업의 장점을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English Reading 해서 영어 독서 수업이 많이들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느 시기에 진행하면 좋을까? 저 또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 한 학기 단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어 독서를 진행할까? 아니면은 지필평가 이후에 영어 독서 주간을 1주나 2주 정도를 해서 항상 지필평가 학기 단위로 2주씩 독서 주간을 진행할까? 아니면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가 있잖아요. 주제 선택을 아예 1학년은
주제 선택을 만들 수 있잖아요. 2, 3학년도. 그래서 주제 선택 과목으로 아예 영어 독서 수업도 진행을 해봤어요. 이거를 사실은 저는 그 영어 독서 수업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못했지만 나머지 3가지는 골고루 다 해봤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고민하시면서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영어 독서 주간에 진행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몰입도 있게 집중력 있게 영어 독서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보통 학교에서도 자기계발 시기가 있잖아요. 학기 말에. 이럴 때 영어 선생님들 뭐 아이들에게 사실 독서를 계속 그 학기 지필평가 이후에 진행하기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이 독서라는 것을 좀 재미난 활동과 접목을 시키면은 또 아이들이 또 그 학생부 생활기록부에도 남기고 너희도 활동 결과물도 전시한다 하면은 그래도 나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그리고 학기별 독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영어과 선생님들끼리 학년 단위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평가까지 수행평가까지 같이 진행할 때는 그 협의가 잘 진행돼서 교수평기 일체화를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주제 선택으로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도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서울교대에서 계시는 김혜리 교수님께서 영어 독서 수업에 대해서 워낙 대가시잖아요. 저 또한 그 교수님 강의도 들어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초등 영어 그림책 중심으로 책을 내셨다가 이제 중등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도 영어 독서 수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면서 만든 기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책을. 그래서 자유학년제 때가 제일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선정된 도서를 활동지까지 다 QR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해서 자유학년제나 아니면은 고등학교에서는 또 선택 과목 때 도서를 하나 선정해서 이 책과 함께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저 또한 이 책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검색도 많이 하고 독서 교육 연구회나 이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주제도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로 도서를 선택할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난이도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난이도가 적절한 책인지 여부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또한 주제와 난이도 말고도 문학적 장르로 해서 다양한 장르로 아이들이 관심 있을 만한 부분, 뭐 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필, 시, 픽션이나 난픽션 같은 경우에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도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좀 고민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사실은 글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건 난이도랑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근무했지만 1학년 아이들은 주로 그림책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다, 아이들이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예비 챕터북까지 저는 나름대로 난이도를 이렇게 글밥에 따라서 3종류로 종류가 구별되어 있는 거를 좀 찾아보고 그걸로 책을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 저희가 그 책을 집필할 때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했을 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책을 어떤 식으로 구별을 좀 해볼까, 체계화 구조화 시켜볼까, 책을 집필하는 집필진들끼리 협의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초반에 회의할 때 그러면 이 주제가 주제별로 나누면서 아이들 하면 어떻겠냐 해서 크게 인성, 문화, 과학, 세계, 시민, 역사, 문학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인성이고요. 제가 맡은 책 4권에서는 이제 감정 변화, 자아 형성, 우정, 내면의 아름다움 이렇게 주제를 좀 뽑아봤어요. 문화 같은 경우도 가급적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하려고 찾아보았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다 그 챕터별로 모든 활동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맡은 책은 인성 파트고요. 일단 첫 번째는 버지니아 우프라고 해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림책인데요. 제목부터 일단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림책으로 상당히 감정 변화에 대해서 사춘기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다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면은 또 따라오면서 반복되는 어휘도 학습하면서 내용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인성 파트도 많이 적용해서 진행을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엠버 브라운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맡았던 책은 Forever 엠버 브라운이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Winn-Dixie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상당히 어휘만 조금 학습을 하면은 술술 잘 넘어가고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도 교육이 가능하더라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플립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수업 진행도 하고 마지막에는 영화까지 한번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된 책도 이 책은 제가 이제 저 혼자서 다 모든 챕터의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그 해설중학교에서 근무하신 배우정 선생님, 이경민 선생님, 그 다음에 류정 선생님까지 제가 도움을 좀 요청해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수업 적용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잘 따라왔다고 책을 재밌게 진행을 했다라고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책이라서요. 인성은 4가지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 파트는 일단은 그림책으로 이 책의 순서가 왼쪽이 그림책이고요. 중간에 2개가 예비 챕터북이고 맨 마지막 오른쪽이 챕터북입니다. 글밥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Water Princess가 있고 사디크가 있고 The Color of My Worst, Walk to Moons까지 단계별로 이 문화라는 파트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적절한 책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파트도 그림책부터 예비 챕터북, 챕터북까지 Snowflake Bentley, The Franny Case Time 이건 많이 아시죠? 아이들 되게 재밌게 읽어요. 제이크 드레이크랑 더 기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한테 익숙하지만 사실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챕터북이. 이런 챕터북을 챕터별로 어떤 활동을 하나씩 다 구성해서 저희는 고민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시민 파트는 저희 신일진 교감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Our House is on Fire 해서 이제 저희 다 알고 있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이 그림책으로 나왔는데요. 짧지만 사실 저 또한 이 책이 좋아 보여서 주제도 적절하거니와 아이들한테도 난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한테. 그래서 저 또한 수업 때 이걸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상당히 관심 있어 하고 또한 생각하는 게 이 짧은 글밥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레타 스캇 킹, A Long Walk to Water, The City of Amber 해서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은 어떤 물 부족, 아니면 인권에 대한 이런 주제로 세계 시민 도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 파트는요, Finding Winnie,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림책이지만 나름 깊이 있는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게 잘 다루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arah Plain and Told 이것도 영어 선생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9세기 후반 미국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The Battlefield Ghost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한반도의 어떤 분단의 어떤 역사를 영어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이들한테 한국의 역사를 영어로도 같이 안내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고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책을 그 교과 융합이랑 연계해서도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Year of Impossible Goodbyes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파트인데요. 문학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장르별로 좀 다양하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책이 마크 트웨인인데요. 이건 전기로 바이오그래피 아이들 전기 관련된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글체와 문체를 좀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데코는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픽 노블 해서 서사체와 대화체가 같이 조합이 돼서
만화처럼도 나와 있어서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책을 한번 수업에 적용해 볼까 했는데 적절한 난이도에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 다음에 아나스타샤 크럼프닉해서 이거는 시랑 서사와 관련된 장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Dear Mr. House, 제가 이 책을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편집글과 일기로 엮어내는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이들이 이렇게 문학 장르가 문체가 서체가 다양한 거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책을 총 6가지 각각의 주제별로 4권씩 해서 총 24권의 책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그럼 그 24권의 책이 그 책별로 활동이 몇 개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 책의 챕터가 계속 있잖아요. 그 챕터별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다 각각 다르게 좀 고민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How,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게 또 사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집필진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읽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뉘어지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전 활동으로는 일단은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전에 어휘활동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이 주제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다양한 활동을 넣을까를 고민해서 다양한 활동을 좀 고민해서 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은요. 리딩 미션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이해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좀 나올 건데요. 저희는 이 리딩 미션 부분은 제가 이 교수님께도 말씀 한번 건의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영어 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저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교실 현장에서 자 영어 독서 수업 시간이다.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볼까? 라고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정말 조용하게 집중해서 책을 읽지 않잖아요. 저마다 다 이게 조금만 침묵이 흐르면 또 아이들이 또 침묵을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을 읽도록 하는 그 시간에 항상 무언가를 챕터별로 아니면 시간 단위로 끊어서 어떤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리딩 미션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아봐. 예를 들면은 이 글쓴이가 캐릭터가 어떤 활동할 때 뭐 어떤 파트를 어떤 감정을 했는지 찾아보자. 아니면은 정말 언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이 주인공의 행동을 나타내는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동사나 단어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리딩 미션을 항상 했어요. 그거를 시간을 주고 리딩 미션을 진행하면은 아이들은 짧지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또 읽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짱 멘토 멘티도 진행을 같이 했어요. 혼자 읽는 걸 또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책을 정말 좋아하면은 혼자서도 읽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책 혼자 읽으려면 또 막 어려운 영어가 나오니까 힘들어하기도 해서 항상 멘토 멘티 둘씩을 짝을 지어서 친구랑 짝꿍하고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 시간에 사실 너무 조용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긴장하고 영어를 이제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화해도 괜찮으니까 모르는 거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도 되니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 해서 멘토 멘티로 이렇게 진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리딩 미션이요. 이 책 보시면은 각 챕터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시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얻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를 반영한 읽기 활동으로 이해도를 심화하기. 읽기 중 활동은 저희가 그 읽기 중에 대표 활동 가이드라고 있어요. 대표 활동을 챕터별로 넣었는데 이 대표 활동을 넣었을 때는 무조건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심으로 짜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통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연계를 해라 뭐 이런 교육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장시키지 말고 읽었으면 그 챕터 안에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주인공과 그 내용, 배경 그 안에 그것과 관련된 활동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읽기 대표 활동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활동하면 읽기 활동으로 이해도를 심화하게 활동했고요. 읽기 후 활동은 이제 그 내용이 자신의 뭐 삶과 연계하고 좀 확장돼서 이 텍스트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어의 4 skills 중에서 사실
사실 읽기는 reading이잖아요. reading만 하는 거를 읽기 후 활동에는 listening, speaking, writing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읽기 후 활동을 만들어 보았어요. 보통 읽기 후 활동하면은 읽은 거 reading이 writing, 뭔가를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뭔가 영자 신문을 만들거나 어떤 미니북을 만들거나 다 라이팅 위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래서 가급적 스피킹도 있지만 스피킹과 함께 다른 친구들의 어떤 그 활동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리스닝 활동도 넣고 스피킹도 하고 뭐 리딩과 라이팅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한번 고안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중등이 초등과 다른 것은 수행평가잖아요. 평가죠, 평가. 초등은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업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하지만 중등은 아무래도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자유학년제는 평가가 뭐 이렇게 그 지필평가식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아이들 성장을 바라는 성장중심 평가로 해서 아이들 과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랑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취 기준도 나름 한번 작성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척도안까지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구조나 활동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예비 챕터북의 Forever Amber Brown에 대한 책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먼저 이야기 구조를 저희가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대부분의 책이 다 이렇게 5가지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책은 그냥 챕터별로 돼 있지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이렇게는 도입이고 이 정도 챕터는 전개고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한 권에 대해서 읽기 활동 개요를 간단하게 표로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항상 브레인스토밍과 어휘 활동을 이렇게 넣었고요. 읽기 중 활동에는 리딩 미션이 챕터별로 다 나와 있고요. 대표 활동 가이드라고 해서 대표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활동은 저희가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5가지로 항상 대표 활동을 만들어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실제로 수업 때 적용했던 내용을 학생들 결과물도 넣고 활동지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후 활동 이렇게 나오고 수행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관련된 주제와 이 정도 난이도 된 책을 봤는데 다른 책도 한번 보고 싶다 할 때는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추천 도서를 각 주제별로 3권씩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서 목록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는 저희는 이제 활동지를 꼭 넣도록 그걸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QR코드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그 활동지를 바로 출력해서 쓰실 수 있도록 수업에 적용을 저희가 한번 해봤던 그 활동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활동이고 이런 활동지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한 학기가 그냥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계속 책 홍보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읽기 전 활동입니다. 읽기 전 활동에서 브레인스토밍으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진행되냐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요 5가지만 대표로 그냥 몇 개만 나와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표지 관련된 거잖아요. 그 표지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단순하게 표지를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터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게임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표지와 챕터 제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활동지를 넣었고 그다음 관련 영상 자료를 책이 또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과 관련된 영상 자료도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는 활동들도 넣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의 경험을 이끌어내서 대화 나누는데 단순하게 대화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런 내용도 있고 추천글 또는 book blurb, 그래서 책 소개글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활용한 어휘학습인데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난이도가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쉬운 영어를 배워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 단어 관련된 게임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게 맨 처음에는요. 책을 보면서 그냥 알파벳 단어 목록 작성하기를 해요. 그럼 A부터 Z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이거 활동을 하면 정말 조용히 잘 해요.
짝꿍하고 같이 하면 책을 집중하면서 뭔가 찾는 거거든요. 책에서 챕터 1에서 A로 시작하는 단어 다 찾아 적어보고 B로 시작하는 찾아보고 C로 시작하는 찾아보자라고 하면요. 이게 별거 아닌 활동인데도 아이들은 리딩 미션 이거를 그냥 딱 집중해서 막 찾아서 넣느냐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넣은 것 중에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뭐 궁금한 단어가 뭘까? 짝꿍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짝꿍하고 이야기해보고 그게 무슨 뜻일지 그 문맥에 찾아볼까 하면은 1시간이 충분히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 목록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빙고 게임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빙고 게임도 그냥 1대1 아니면 1대 다수 선생님과 학생들 이런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월드 이 의미 파악하기도 어떤 그냥 단순하게 어휘를 자 요번 챕터에 나와 있는 책 단어가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단어장을 뭐 찾아보고 이런 활동이 아니라 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타겟 월드를 만들어 보면은 자 요번에는 뭐 형용사를 찾아볼까 아니면 요번에는 이 주인공을 묘사하는 단어를 찾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리딩 미션이죠.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찾아서 적으면서 그럼 그 의미를 한번 모두끼리 대화를 나눠볼까 문맥에서 볼까 이런 식으로 어휘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도 다이어가 있죠. 폴리세미가 있으니까 그걸 문장을 찾아보고 만들어보기. The word scramble 이런 것도 재밌어하잖아요. 그러니까 unscrambled도 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순서를 맞춰보는 것들. The word snatch game 같이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있고요. 여기에 작성하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도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 주응 활동은 리딩 미션 활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챕터 다 이렇게 다 찾아놨어요. 그 사실은 저희가 집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 활동은 사실은 챕터별 한 권당 5개의 대표 활동은 찾을 수 있는데 이 챕터별로 어떻게 해야지 요 아이들한테 이 한 챕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좀 관심 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느냐고요. 이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도입 파트에서 챕터 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챕터별로 리딩 미션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색깔 있는 거는 또 활동이에요. 이 1챕터를 읽으면은 인생 차트 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관련된 걸 했고요. 주요 어휘 같은 거는 오른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플립트인데요. 그 플립트 책은 챕터북으로 나와 있는 인성 파트인데요. 상당히 재밌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챕터별로 나와요. 챕터 1은 브라이스라는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다 나오고 챕터 2는 이제 줄리라는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다르게 작성을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또 자기 그 청소년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서로의 어떤 사건이나 서로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셨던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재밌게 잘 읽었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챕터 2에서는 he said, she said 차트 완성하기처럼 각자의 유년 시절을 정리하는 차트 완성하기 같은 활동 같은 것도 있고 활동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활동지가 있어서요.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챕터별 대표 활동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이 책에서는 Forever Amber Brown이네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고 리딩을 했으면 보통 라이팅을 많이 하는데 라이팅을 할 때 사실은 뭐 듣거나 말하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Four skills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은 말하고 나는 그리기. 제목을 나름 저희끼리는 참신하다고 생각하고 지었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작은 말하고 나는 그리기라는 제목을 넣어서 일단은 학생들이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리고 묘사하는 글을 써요. 그러면은 짝과 그림 묘사하는 활동인데요. 이때 아이들이 그 인상 깊은 장면 선택했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또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딩 다음에 라이팅이 되고요. 근데 그것을 묘사하면은 본인이 쓴 글을 그냥 읽으면 돼요. 새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글을 읽으면서 스피킹도 되고요. 그럼 스피킹을 하면은 그 다른 친구는 또 듣잖아요. 그럼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는지 들으면서 본인이 그려보고 그럼 서로 확인하고 이것 또한 아이들이 재밌게 활동했던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생 작품으로 이건 다른 활동이긴 한데요. 에그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에 대한 어떤 심정에 대한 어떤 단어를 찾아볼까? 어떤 너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 시기가 사실 작년에 준비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은 그 패들릿이나 이런 거 활용을 해서요. ICT 관련돼서도 많이 ICT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앱 같은 경우.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고요. 그럼 읽기 후 활동은 독후 활동으로 4스킬스를 강화시킨 걸로 해서 제가 맡은 파트를 말씀드리면은 필밍 톡 카드 게임을 하고 발표하기. 그러니까 1과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사실 감정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해서 책을 읽었으면은 그 읽기 중 활동은 대표 활동은 다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활동인데 이제 독후 활동으로는 너가 느꼈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모든 별로 감정 카드를 선택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단히 메모해보고 말해보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조언하기. 이거 물론 미리 활동지가 다 있습니다. 활동지를 가지고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듣고 조언도 해보고 하면서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수준이 높진 않지만 정말 다 스스로 잘 쓰더라고요. 한번 이게 라이팅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하면은 아이들이 따라오잖아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살을 붙이니까 아이들이 긴 문장도 쓰고 그다음 결국에는 이걸 발표도 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스피킹도 되고 그 발표를 들으니까 리스닝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유학년제 때 주제 선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 결과물도 다 생활기록부에 작성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주고 진행을 했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학생 삶과 연계할 경험을 확장하는 것도 읽기 후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아마 Because of Winn-Dixie 같은데요. Because of Winn-Dixie 예비 챕터북을 읽고 나서 그 책 안에 보면은 Mistake Tree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주인공의 어떤 그 이웃 중에 한 분이 그 Mistake Tree를 만들어서 했던 자신의 과오나 이런 거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너의 과거의 너의 모습을 성찰하고 자신의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나 바꾸고 싶은 모습을 다른 색깔 종이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시를 하면 갤러리 워크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아이들에 대해서 메모를 포스트잇에 붙여볼까? 어떤 피드백 같은 거를 간단한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볼까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요거는 저희 그 해솔중학교 제가 그 알고 있는 배우영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셨던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그 미스테이크 트리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짧은 시간에 가능할까? 그랬는데 충분히 진행이 됐고 아이들도 좋아했다고 아이들 또 작성한 거 보면 잘 작성하더라고요. 짧더라도 뭔가 내용이 다 있게. 이렇게 읽기 후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도 계획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그 평가원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그 번호가 없고 그게 조금 다를 거예요. 이번 교육과정이 또 개정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거를 작성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4스킬즈에 있는 어떤 영역별로 해서 관련된 거 성취 기준을 번호만 빼고 한번 작성해 보자 해서 이렇게 다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기준안도 평가 요소를 3가지 정도 나누어서 했고요. 평가상 유의점까지. 그래서 한 권을 읽으면 수행평가까지 진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을 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한창 할 때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ICT 활용으로 독서 수업하는 이 앱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하고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이게 QR코드나 이런 걸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어휘학습용 앱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영어 독후 활동 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만약에 써보셨던 거로 쓰셔도 되지만 여기 한번 안 해보셨던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대면 수업 많이 아이들 다 등교잖아요. 전면 등교지만 이제 원격 수업하면서 이런 앱 같은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학교에서 여건이 된다면은 이런 태블릿 PC나 이런 거로도 이렇게 만들어봐도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아이들도 사실 ICT 같은 것도 하나의 미래 역량이잖아요. 이런 정보 활용 능력도 기를 겸 진행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진행했던 그 버지니아 오브 독서 수업이고요. 이건 줌으로 수업하면서 원격 수업할 때 다 이렇게 패들릿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이들은
제가 고민했던,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다들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손쉽게 작성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면은,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아이들 스스로도 재밌어 합니다. 이거를 종이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종이보다는 IT 관련돼서 이렇게 앱을 활용하는 거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네,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됐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혹시나 영어 독서 관련돼서 그냥 문구 하나를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soul.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이야기한 명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신체와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영어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문구를 하니까 저도 또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 네. 근데 사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보통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수능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려고, 중학교에서도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과목으로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 말고도 저희가 영어 교사잖아요. 영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언어에 좀 더 즐거움을 가지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들 마음속에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영어를 그냥 단순하게 이 교과서 안내하고 언어 문법 가르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책이랑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책도 보고 또 다양한 내용을 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와 독서가 정말 접목되면은 영어 수업이 좀 더 풍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어 독서 명언도 한번 찾아서 넣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